노화세포가 많아지면 이게 독이라고 그랬죠. 관절도 아프기 시작하고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잠도 안 오고. 언제부터요? 나이 40 이후부터. 10년 전부터 우리가 2030년 몇 월 달에 죽을 거야. 이것까지 알게 되는 기회가 와요. 아, 네가 며칠 날 죽겠다는 걸 예측인자들은 거 알아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항노화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노화되는 거를 연기시키자, 좀 딜레이 시키자, 연기시키자. 근데 영노화라는 거는 완전히 개념이 틀리죠. 그냥 내가 70인데 한 40세로 만들어버리지 뭐. 그게 영노화예요. 리버스 에이징.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연구했던 내용이 수면이었잖아요. 수면. 결국은 하나로 통일이 되죠. 산소의 중요성. 그런데 제가 한 4, 5년 전에 논문을 읽다 보니까 1935년에 이 산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독일의 한 과학자가 이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하면 암이 안 온다야.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쥐실험해가지고 쥐실험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노벨상을 받으시는 교수님 이름이 닥터 오토라는 분인데, OTTO. 그러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연구 안 하다가 그 이스라엘의 이 텔아비브 대학의 이프라티라는 교수가 논문을 한 30여 편을 썼어요. 지금까지. 그 논문을 제가 읽죠. 읽으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호흡기하고 수면무호흡 했는데 이 산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나? 할 정도의 진짜 광적인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리버스 에이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항노화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항노화는 많이 들어보셨죠? 항노화는 뭡니까? 노화되는 거를 연기시키자, 좀 딜레이 시키자, 연기시키자. 근데 영노화라는 거는 완전히 개념이 틀리죠. 그냥 내가 70인데 한 40세로 만들어버리지 뭐. 그게 영노화예요. 그게 리버스 에이징. 리버스 에이징이 뭐예요? 거꾸로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노화와 영노화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이 보면은 모든 장기를 그냥 20년, 30년 젊어지게 만들어버리자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논문이 올해 나옵니다. 어디에서? 하버드에서. 자, 그러면은 영노화의 그 거시적인 기전하고 현미경학적 기전은 뭐가 차이가 있냐?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줄기세포는 많이 아시고 계시잖아. 그죠? 앞으로 줄기세포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또 남의 거를 집어내야 된다는 거. 자기 거를 못 넣고, 물론 자기 것도 뭐 키워가지고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여기다가 첨가시킨 게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계속 앞으로 이게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그게 뭐냐? 사는 동안에 독립적으로 정신적인, 육체적인 생활을 하다가 가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노화시기하고 DNA 옆에서 붙어서 먹고 사는 후성유전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노화시기라는 거, 텔레미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노화시기라는 건 뭐냐? 세포가 분열을 해요. 세포가 분열을 하면 빨리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세포가 분열해야지 빨리 커요. 근데 나이 먹어서 세포가 분열하면 빨리 늙는 겁니다. 세포 분열을 최대한도로 줄여주는 거는 안 먹는 거야. 일을 안 시키는 거야, 세포한테. 그죠? 많이 먹으면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세포 분열이 많아지면은 이 염색체 끝에 있는 이 텔레미어, 노화시기가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면 단명하는 거죠. 그래서 소식이 효과가 굉장히 좋고 단식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노화시기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우리가 야, 이거 말고 2030년 몇 월 달에 죽을 거야. 이것까지 알게 되는 기회가 와요. 그게 뭐냐? 후성유전체. 아까 내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후성유전학. 후성유전학이란 뭐냐? 아주 간단해요. DNA가 이렇게 있어요. 유전자를 실타래가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감싸고 있는데 붙어 있는 게 메틸기라고 그러는 게 있고 히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이 히스톤하고 메틸 이것들이 보니까 네가 며칠 날 죽겠다는 걸 예측인자들이라는 걸 알아내요. 그게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후생 유전학입니다. 그러니까 현생 유전학은 뭐예요? DNA. 후생 유전학은 에피제놈이라고 해서 DNA에 붙어서 기생하는 그런 어떤 유전자 물질이다. 그래서 이게 달아있는 정도를 보면은 언제 몇 월 며칠 날 죽을까에 다 알아내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리버스 에이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80세, 84세, 5세잖아요. 평균 사망 시간이. 지금 현재 80년이라고 봤을 때 80년과 중간이 40이잖아요. 40대 최고의 세포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러니까 30세, 40세의 기능이 최고로 좋아요.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40세부터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세 전에는 젊은 세포가 많았고 노화세포는 굉장히 적었을 것이고 40세 이후에는 노화세포가 많고 젊은 세포는 줄어드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40살 넘어가면 노화세포가 많아진다. 노화세포는요. 우리 몸의 독입니다. 독. 이게 생기면은 이제 관절도 아프기 시작하고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잠도 안 오고 모든 악순환의 모든 게 다 표현이 돼요. 언제부터요? 나이 40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나이가 50세입니다. 50세는 여자들이 폐경이 오고 남자들도 폐경이 옵니다. 폐경이 온다는 건 뭡니까?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주는 거죠. 그 호르몬이 뭐냐? 항염증제죠. 항염증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혈압도 올라오고 만성질환이 오는 요인들이 이제 거기서 출발이 돼요. 왜? 염증이니까 다. 근데 60살 먹은 거를 40살로 바꿔버린다. 아까 뭐라 그랬지? 이게 회춘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거는 줄기세포로밖에 안 돼요. 우리 몸 안에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결론은 어디가 있냐? 뼈에 있습니다. 대부분. 혈액에도 있고. 그러면 뼈에 있는 줄기세포가 나이 40 넘으면 아까 노화세포가 많아지면 이게 독이라고 그랬죠. 독이다 보니까 뼈에 있는 우리 줄기세포를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고압산소입니다. 왜? 고압산소는 지금 우리가 들이쉬고 있는 산소의 100배예요. 100배. 산소를 공급하는 게 1시간 동안에 아니면 2시간 동안에. 그러고 나면은 그게 그 100배, 200배의 산소 농도가 우리 몸에 침투가 되면은 노화세포를 없애버리고 있는 줄기세포를 잠들어 있는 줄기세포를 깨워요. 그러면은 남의 줄기세포 놓을 필요가 없네. 내 거 그냥 내 거의 줄기세포를 잠을 깨워가지고 활성화시켜주면 내가 젊어지네. 영로하네 그게.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 고농도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뼈에서 나오는 줄기세포가 최고다. 줄기세포 하나가 머리카락서부터 발끝까지 다 분화가 되는 줄기세포를 다중분화세포라고 한국말로는 한 세포가 다 분화시킨다. 그죠? 한 개의 세포가 모든 조직을 다 분화시킨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최대한으로 많이 사용하는 줄기세포인데 이 중에서도 골수에 있는 게 최고다. 모든 게 다 분해가 돼요. 모든 게. 자,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2006년에 교토대학의 야마나카라는 사람이 쥐에서 모든 세포를 분해할 수 있는 세포 네 가지를 발견을 해요. OX3, SOX2, KELP4, CMYX. 이걸 줄여서 OSKM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가지를 쥐에서 발견해 가지고 노벨상을 2012년에 받습니다. 교토대학에서. 그래가지고 이 네 개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닥터 싱클레어가 그 기전을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올해 논문 발표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4, 5년 안에 그분이 노벨상 받을 거라고. 이거 보세요. 늙었죠? 하얀 흰머리. 여기 흰머리 있는 쥐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흰머리 있는 쥐에다가 아까 그 네 가지 인자 중에 하나만 빼고 세 가지 인자를 넣었더니 20년 젊어지는 거예요. 쥐가. 실현이 됐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또 이거도. 지 거를 넣은 게 아니라 남의 거를 갖다 놨어요. 줄기세포를. 그리고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이거는. 자기 거 가지고 하는 건 아직 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가장 편하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자기 거 가지고 하는 걸 개발할 수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고압산소 치료라는 생각이 저는 철학이 확실히 서요. 2019년에 노벨 학상 받은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 그 두 대학에서 3명이 받습니다.
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발견해낸 게 산소가 없으면 항암 치료가 안 듣더라. 그걸 발견했고 항암 치료 효과에 저항을 나타내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항암 치료할 때는 산소가 반드시 같이 동반이 돼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암 치료 효과가 없다. 그거를 논문을 써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 가족 중에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 산소 치료 받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없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노벨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충분하면은 항산화력이 생기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수월해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염증을 없애줍니다. 우리 몸 안에. 모든 염증 없애주는 게 뭐예요? 염증을 없애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농도 고압산소 치료는 줄기세포의 독소들을 없애가지고 노화세포나 이런 것들을 없애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게 영노화의 기법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고농도 산소를 주면은 자 우리가 얼굴에 주름이 생기죠. 얼굴에 주름이 왜 생깁니까? 혈관이 없어지면 생깁니다. 혈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름이 없어지겠죠. 다시 얼굴이 젊은 피부가 되죠. 그죠? 기압이 올라가잖아요. 1기압에서 2기압, 3기압. 짜주는 거예요.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산소를. 어디에다가? 혈관이 없는 데다가까지. 그러니까 마치 행주를 짜듯이 이 산소를 짜서 모든 신체 부위에 닿게 만들어줘요. 근데 닿게 만들어주는데 혈관이 없으니까 불편하죠.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야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혈관 다시 만들어줄게. 혈관을 통해서 좀 우리한테 전달시켜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혈관이 생기는 거를 혈관 재형성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주름이 없어지고 젊어진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고압산소 치료는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두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제일 문제가 치매죠. 치매. 우리 몸에서 가장 산소를 필요로 하는 장기가 뇌. 뇌는 4분만 공급 안 되면 죽습니다. 뇌사 상태고 식물인간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두뇌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억력, 집중력뿐만 아니라 모든 체내 독소를 제가 제거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체내 암세포나 이물질, 노화세포를 제거하고 영노화의 기초를 다 만들어가는 그걸 제가 그림으로 이 피부 조직을 고농도 산소 받기 전하고 후에 찍어봤더니 피부가 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은 무조건 50 넘으면 불면증이 50에서 60%가 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옵니다. 왜? 호르몬이 다 떨어져서 그래요. 60대면 다 더 심해집니다. 60%, 70%입니다. 잠은 될 수 있으면 6시간, 5시간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